안녕하세요. 두들락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오부 구조체에 관한 내용을 진행할 건데, 이번 시간에는 구조체에 대한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타입 데프라는 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타입 데프. 자, 그럼 띄어쓰기를 좀 해보면, 이렇게 띄었으면은 이제 타입은 형을 말하는 거죠. 그죠? 타입. 지금까지 많이 했던 그 형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프는 제가 봤을 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 define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입을 갖다가 정의하는 역할을 하는 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타입을 define한다. 다시 말하면 형을 정의한다. 그러니까 형을 정의하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런 코드를 썼다고 쳐볼게요. 이건 따라서 안 치셔도 돼요. 자, 여기 안에다가 unsigned, short, int, 그 다음에 뭐 age 라고 이렇게 줬다고 쳐봐요. 그러면 되게 길잖아요. 그죠? 이게 되게 길고 뭐 예를 들어서 오타를 낼 가능성도 되게 많아지는 거고 칠 때마다 되게 귀찮겠죠. 자, 그래서 얘를 저희가 직접 이 unsigned short int라는 이 길다란 형을 갖다가 새로운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첫 글자만 따서 USI.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얼마나 간편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 나와있는 기존의 형을 갖다가 저희가 새로 이름을 붙이는 걸 갖다가 타입 데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타입 데프를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냐면 그 전에 간단하게 int n이라는 걸 한번 정의를 해보고 초기값 20을 주고요. 그 다음에 printf하고 n을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20이 출력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int라는 애를 다른 이름으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자, 근데 저희가 관찰을 한번 해봅시다. 이 int라는 이름은 몇 비트인지를 저희가 사실상 모르잖아요. 그죠? 몇 비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몇 비트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이름을 갖다가 int 32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면 참 좋겠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타입 데프 하시고요. 타입 데프 이렇게 한 다음에 단순하게 int 그 다음에 int 32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이 타입 데프만 빼면은 그냥 int 32라는 변수를 저희가 선언을 한 거죠. 근데 타입 데프를 딱 붙이는 순간 조금 상위 버전의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고 계시다면은 얘가 이렇게 하늘색으로 딱 뜰 거예요. 이렇게 하늘색으로 뜨면은 이제부터 이거는 자료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int 자리 대신에 그냥 int 32라고 넣어주게 되면은 이건 지울게요. 이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컴파일러가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건 int라는 뜻이지 라고 딱 생각을 하고 바로 이거를 int로 간주를 하고 컴파일을 시킵니다.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정확히 20이라고 딱 뜨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네요. 자, 그럼 이 int 32가 실제로 int랑 완벽히 똑같은 애인가요? 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되게 까다롭겠죠. 그죠? 대신에 size of를 사용을 해서 진짜 사이즈가 4바이트가 맞는지 이 정도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size of 하고 int 32 이렇게 하게 되면 int 32라는 자료형이 몇 바이트짜리 자료형인지를 알려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4라고 딱 뜨네요. 그러니까 4바이트. 일단은 최소한 이 int랑 바이트 수는 맞구나 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타입 데프라는 거는 기존의 자료형에다가 별명을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별명을 붙여주고 이 별명을 사용해도 똑같이 int 자료형을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단순하게 int, 뭐 차, 플로트 이런 애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별명을 지어줄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배열이나 포인터 이런 애들한테도 별명을 붙여줄 수 있어요. 자,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코드를 한번 적어봤는데 자, 지금 보시면 int형, 2개짜리 int형 배열을 만들었고 이름을 포인트라고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3, 4라고 집어넣었고요. 자, 이 포인트라는 배열은 어떤 애냐면 저희가 지금부터 약속을 하나 합시다. 어떤 약속이냐면 2개짜리 배열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포인트의 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포인트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0번째 칸에다가는 3을 집어넣고 10번째 칸에는 4를 집어넣은 상태인데 자, 이거를 저희가 이제 x좌표라고 저희가 약속을 합시다. 그 다음에 이걸 y좌표라고 약속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포인트라는 배열은 어떤 배열이냐면 점의 좌표를 잡는 글씨는 쓰지 맙시다. 점의 좌표를 담는 배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0번째 칸에는 x좌표, 첫 번째 칸에는 y좌표 이렇게
두 가지 숫자를 한꺼번에 담는 배열이고요. 자, 그래서 이 배열을 갖다가 이제 순서상 형태로, 순서상 다 아시나요? 순서상 형태로 이 x좌표랑 y좌표를 이렇게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배열을 사용해서 어떤 점의 좌표를 저장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러지 말고 이 점의 좌표 자체를 갖다가 한 개의 자료형으로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면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요. 타입 def 이렇게 한 다음에 배열을 그냥 선언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int하고 뭐 순서상이니까 페어라고 줘볼게요. 자, 페어. 그러면 타입 def만 없다면은 이거는 페어라는 이름을 가진 두 개짜리 인트형 배열을 저희가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타입 def를 붙이는 순간 이 페어라는 애도 이렇게 하늘색으로 변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포인트를 선언을 할 때 단순하게 페어, 이건 뭐죠? 포인트 이렇게 하게 되면은 대괄호를 적어주면 안 돼요. 대괄호를 적으면 완전 다른 편이 되는 거고, 대괄호를 적지 말고 이렇게만 적으면은 이제부터 이 컴파일러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냐면 이걸 갖다 정확하게 int 포인트 두 개짜리는 3,4 이런 표현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적거나 완벽히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를 한번 보세요. 지금 페어라는 애를 이미 두 개짜리 인트형 배열로 선언을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페어라는 애 자체의 의미 자체가 두 개짜리 인트형 배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짜리 인트형 배열인 포인트를 선언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 대괄호 없이도 이 포인트 자체가 두 개짜리 인트형 배열이 되는 거고, 똑같이 인트형 배열을 쓰듯이 이렇게 중괄호 안에다가 초기값을 주든 이런 식으로 대괄호를 사용해서 각 칸에 있는 숫자들을 사용을 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똑같이 3,4가 출력이 되는 거를 저희가 볼 수 있네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포인트라는 A의 자료형은 순서상이구나. 그 다음에 그럼 순서상이 뭘까? 라고 해서 딱 순서상의 정의를 보면은 두 개짜리 인트형 배열을 우리가 순서상이라고 부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예제는 보시면 이렇게 차형 포인터가 있고요. 네임이라는 포인터가 있고 문자열을 담고 있네요. 자, 다시 말하면 이 두들이라는 문자열이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이 되고 그 주소를 갖다가 네임이 저장하고 있는 상태다 라는 거고요. 이거를 제가 설명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네임을 갖다가 배열 형태로 선언을 하든 포인트 형태로 선언하든 똑같이 문자열을 담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실행을 시켜보게 되면 이름 땡땡 두들 딱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차형 포인터에다가 문자열을 담을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계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지금 이게 차형 포인터인데 이 차형 포인터를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문자열인데 지금 차형 포인터로 정의가 돼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타입 def 하고 이번에는 포인터를 선언을 해봅시다. 어떤 식이냐면 차 하고 별표하고 문자열이니까 스트링 이렇게 한번 적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별표까지 지우시고 스트링 네임은 두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건 무슨 표현이랑 완벽히 똑같은 거냐면 차하고 별표 네임은 두들 이라고 적은 거랑 똑같은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행을 시켜보시면 이렇게 이름 땡땡 두들이라고 뜨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예제를 살펴봤으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거랑 둘 중에 어느 게 더 명확해 보입니까? 이거는 그냥 두 개짜리 인트형 배열이다 라는 식으로밖에 안 보이지만 여기를 보시면 포인트는 순서상이구나 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시면 자, 지금 네임이 차형 배열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보다, 물론 이건 많이 쓰이는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차형 배열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보다 네임이 문자열이다 라고 선언하는 게 훨씬 더 명확해 보이죠. 자, 요런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타입 def를 쓰면은 이런 경우에서는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뭐 굳이 타입 def를 안 써야 될 공간까지 타입 def를 쓰면은 조금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진짜 필요도 없는데 뭐 myInt 이렇게 해놓고 myInt 이렇게 해놓고 age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겠죠.
뭐하러 굳이 myInt라는 걸 만들어서 더 헷갈리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처럼 특별하게 어떤 특정한 자료형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될 때 이럴 때 타입 def를 쓰면은 참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타입 def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